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대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얘기를 하면서 주자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한문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어려운 주자의 얘기나 아니면 주자가 대학을 해석한 삼강령 8조목 등에 대한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자가 쓴 대학 장구는요, 아무래도 성리학자의 눈에서 본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원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학 원문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는 한 단어에 예를 들어 갈지자라고 한다면 이 갈지자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갈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명사로 그것을 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뜻이 다양하게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갈지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문맥에 맞춰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대학이라는 건 명사입니다. 그래서 대학, 지금 여기에서는 의로 해석이 됐습니다. 갈지자가. 그래서 대학의 도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는 여기 이렇게 콤마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은는 이가 붙어서 요 네 글자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문맥상에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갈지자가 어떤 경우에는 동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많은 학자분들도 이 단어 하나를 다르게 해석해서 완전 다른 의미로 또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물론 지금 대학의 문장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한문에는 은는이가 라는 조사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 얘가 주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보다 한국어가 조사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넣어주는 게 의미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얘는 지금 뭐뭐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학의 도는 이렇게 제가 지금 추가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의 도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밝을 명자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 밝을 명자가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밝을 명자와 요 밝을 명자가 이 문장에서 이해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밝을 명자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원래 밝다로 써도 되지만 제가 밝은으로 쓸게요. 그래서 밝은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관형사가 되겠죠? 관형사로서 이 덕자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밝은 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요 앞에 밝을 명자는 무슨 뜻이냐?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밝히다라는 뭐뭐를 밝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똑같은 명자인데 얘는 관형사로서 명사를 꾸미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형사, 형용사 이런 거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얘는 밝은이고 얘는 밝히다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밝은 덕을 자 제가 여기 뒤에다 을 붙이도록 할게요. 한국어에서는 조사를 조금씩 더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밝은 덕을 밝히다 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 있을제 얘도 동사예요. 근데 얘 해석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 있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냥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한국어는 이런 게 참 많죠. 그래서
밝은 덕을 그 다음에 요거 밝히는 데에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뭐가 명사인지, 뭐가 서술어인지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사실상 한문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문장까지 다시 하고 정리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걸 주자가 말하기를 새로울 신으로 쓰긴 했지만 저희는 그냥 친할 친자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원문대로. 그래서 보시면 백성들, 여기도 한국어에는 과라는 말이 붙어야지 자연스럽죠. 백성들과 친하다. 이렇게 해서도 문장이 이미 끝날 수 있지만 아까처럼 뭐뭐 하는 데에 있다. 요거 붙여주시면 백성들과 친한 데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이시죠? 요거 떼고 다시 4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어조사 어자는 한국어에 뭐뭐에 혹은 가끔은 뭐뭐보다 요런 여러 조사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려요. 지금 요 단어를 먼저 보시면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동사로서 원래는 많이 쓰이는데요.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지극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거는 아주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극한 선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지극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지극한 선에 여기 그칠 지자는 정지하다 할 때 지자인데요. 그치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만 다시 확인하고 제가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의 뭐뭐의라는 해석이 됐고요. 앞으로 갈지자가 뭐뭐의라는 해석으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학의 도는 여기에는 조사 붙고요. 그 다음에 명덕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세 개를 약간 묶어줄 수가 있겠죠. 3개 묶어서 얘한테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문이 서술된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얘는 뒤에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백성들과 친함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조금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학은 논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논어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압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논어보다 한문은 조금 쉬울 수 있지만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대학이란 게 무엇일까? 대학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아마도 큰 학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사회 지배계층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무엇에 관점을 맞춰보면 정말 훌륭한 덕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맞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학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대학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을까? 왜 나는 한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까? 대학이라는 게 나에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의 도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요. 당연히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목표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대학의 목표는, 목적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하자면. 그래서 대학의 도는, 자, 이 명덕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가 절대 아닌데요. 밝은 덕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 밝은 덕이 그냥 그 자체로 정말 밝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미 밝은 것을 밝힌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때 밝다라는 의미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훌륭하고 높고 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혹은 가지고 있는, 이미 내 마음속 어딘가에 좀 찾기는 힘들지만 가지고 있는 이 명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어떤 명덕을 밝히고 싶은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명덕을 밝히는 데에, 드러내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주자는 말을 바꿨지만 보시면 백성들과 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을 사랑한다, 백성들을 자애롭게 대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성적인 단어죠, 이 친자가.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애로움을 이렇게 베푸는 데에 있으며,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대학이 아무나 배울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백성이 백성들과 친하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백성을 다스리는 계층이 대학을 공부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지선, 이 지선이라는 것도 정말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선, 가장 완벽한 경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명덕을 밝혀서 한번 밝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밝혀낸 그 아주 높은 경지에 그대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가끔 이런 명덕을 정말 밝혀내더라도 이런 게 지속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육아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경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요 각각 문장에서 어떤 것이 무슨 문법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해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보도록 할게요. 요 뒤에 얘가 그치다 라는 의미였지만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칠 곳을 이렇게 해서 요 조사를 붙일 수 있거든요. 얘는 동사로도 쓰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그칠 곳을 안다, 이렇게 알다가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한국어로도 뭐뭐 이후에 이런 말 쓰잖아요. 얘가 딱 그 단어예요. 이후라는 말이 한문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칠 곳을 안 이후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쉽죠? 이후에 부사어로서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는 정하다라는 뜻이지만 얘 자체가 지금 명사로 쓰였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어가 뒤쪽에 위치하고 동사, 서술어가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도치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뒤에 오고 동사가 이렇게 앞에 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함을, 원래는 을이 와야 되지만 우리 한국어에서 정함을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정함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한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뭔가를 정한 이후에, 이 능자는 능하다, can, 영어의 can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can도 뒤에 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동사가 오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동사나 서술어, 형용사 같은 서술어들이 와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단 뒷문장까지 해석을 먼저 하고 다시 또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고요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똑같이 묶여서 우리가 can만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뒤에 같이 묶여서 편안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편안하고 싶잖아요. 편안할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한 이후에 또 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근데 특히 려자는 깊이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이후에 능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반복이라서 문장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어지선이라고 해서 내가 지극한 선에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서 그 경지에서 계속 머무르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그칠 곳을 내가 어디가 지금 여기가 그 지극한 선의 자리구나 라고 그칠 그 장소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 의미가 연결되고 있죠. 내가 그 그칠 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 이후에 정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과연 여기서 정하다는 건 무엇을 정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 여기 목적어가 따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정할까요? 그 그칠 곳을, 장소를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정함이 있을까요? 되게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정자의 목적어 이 부분은, 앞부분은 내가 향하는 곳, 목표하는 곳, 이루고 싶은 곳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인생의 목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정함이 있은 이후에 연결이 되죠? 정함이 있은 그 이후에야 우리 목표가 생기면 고요하게, 마음이 고요하게 뭔가 행동은 부지런히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이 고요하다라는 의미가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 고요함이 있은 이후에 편안함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편안한 것도 되게 많은 것들이 편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편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바쁘더라도 편할 수 있고 등등, 편하다라는 의미 자체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고요한 뒤에 말하는 편안함은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편안한 바를 얻은 이후에는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부분도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은 생각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미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뭔가 잡다한 생각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몰입의 경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의견이 당연히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몰입을 한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잡생각이 없이 집중을 하고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그 부분에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나밖에 없는 그런 경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단어 하나도 되게 다양하게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이후에는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도 정말 이 고전이 재미있는 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몰입까지 한 이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마 그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이때 되면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여기에 나온 게 최고의 경지가 되겠죠. 아직 저는 그 경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내가 목표하는 바를 항상 언제나 이루고 편안하고 몰입하는 상태에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문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우리 아까 있다가 동사 서술어로 쓰였는데 그럼 요 앞에 얘가 주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어는 있느니가 라는 조사를 붙여야겠죠. 얘 주어가 여기서 끊기고요. 사물, 만물에는 본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있을 유자는 뒤에다가 뭐뭐가 있다, 뭐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똑같이 뒤에 거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물에는 본말이 있다. 근본과 이 한자 모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그 다음에 말자도 똑같이 한자 부분에서 나오지만 말자는 가지 끝부분입니다. 본은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 말은 끝부분, 가장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일에는 뭐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뒤에 게 있다. 좀 마치는 것과 처음 시작이 있다. 마침과 시작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지자 역시 뒤에 거를 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뭐를 알다. 선후하는 바를 알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 소자는 우리가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되는 한국어들 있죠. 그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를 들고 와요. 선후인 바를 전체를 알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고측자는 주로 물론 법칙 칙자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보게 되실 거예요. 뭐뭐 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면 이 물결이랑 이 면자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한문에서는 보통 요게 요렇게 콤마로 띄우고 나서 요 뒤로 넘어가요. 아마도 한문에서는 요렇게 묶이는 게 문법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봤을 거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국어는 사실 의미상으로 본다면 요렇게 묶이는 게 맞겠죠. 뭐뭐 하면이 붙게 되니까. 그런데 항상 앞으로 뭐뭐 하면자가 콤마 뒤에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보시면 먼저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뭐뭐 하게 되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자, 얘도 똑같죠? 뒤에 있는 것에 라는 조사 붙였어요. 뭐뭐에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어조사 의자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그 한문 책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없이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보기 힘들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런 게 너무 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의자,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마침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장 끝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요런 또 어조사 의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에는, 모든 사물에는, 모든 물건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말이라고 하는 게 뭐 뿌리와 가지처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 유가에서는 이 말자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몸에서도 예를 들어 본자 시작을 뭐 심장이라고 본다면 말 끝에 있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애들도 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하고 이 몸을 우리가 모든 몸을 살리는 게 심장인 것처럼 얘가 먼저가 되고 얘가 끝이 되기는 하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중요하듯이 이 말도 육아에선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얘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만물에서 이 두 개가 모두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치는 것과 시작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있어야 마치는 게 있는 것처럼 먼저 시작은 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뒤에 하는 그 바를 잘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좋지 않은 성과를 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할 텐데 간혹 누워서 다른 사람의 유튜버를 재미있는 걸 보는 게 나중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간혹 그 본말을 바꿔서 내가 재미있는 거 먼저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시작해야 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모르는 거죠. 선후를 모르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바를 알게 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으니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바를 알면 그만큼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만큼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의 우선순위라고도, 일 자체의 우선순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물로 간다면 유학에서는 자신이나 아니면 더 가까운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아끼고 사랑한 뒤에 우리 마을, 지역 이렇게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바에서도 가깝고 먼 게 있다면 가까운 거를 먼저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잘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지지 이후 유정 정 이후 능정 정 이후 능안 안 이후 능려 려 이후 능득 물유 본말 사유 종시 지소 선후 즉 근도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저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대학 두 번째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